네, 앞선 영상에서 이렇게 셀프가 있고, 셀프는 어떤 경계를 가지고 외부인 넌 셀프와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셀프를 구성하는 이 경계가 허물어질 때 외부의 물질이 내부로 침입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우리 셀프의 반응, 그것이 바로 면역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외부가 내부로 침입할 때 인체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같은 이런 고등 동물은 어떤 순환하는 닫혀있는 서킷을 가지고 있거든요. 뭐 순환 기계, 그리고 또는 뭐 심혈관계라고 부르는 닫힌 시스템인데, 음, 심장이 여기 있고, 심장에서 혈액을 뿜어주는 동맥이 있고, 이렇게 동맥을 통해서 어, 여기 혈액이 온몸을 돌면서 어, 말초혈관, 뭐 모세혈관까지 거쳤다가 다시 정맥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죠. 이렇게 이제 닫혀 있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심장에서 시작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관으로 이루어진 닫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어떤 유체가 들어가 있죠. 플루이드. 이거를 우리가 혈액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혈액 안에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그런 물질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아직 우리가 그 존재조차 모르는 물질들도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오늘 주제인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들도 이 혈액 안에 있으면서 우리 온몸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세포들을 우리가 통틀어서 백혈구라고 이제 부릅니다. 이 백혈구라는 세포들은 혈관을 통해서 순환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 온몸, 구석구석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우리 몸의 특정한 부분에서 손상이 발생한다. 외부와 나를 경계짓는 곳에서 빈틈이 발생해서 외부 물질이 침입을 하게 되면은 이 백혈구는 온몸을 순환하다가 어, 이렇게 경계가 무너진 곳으로 가서 작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이 있고 여기 이제 다쳤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누가 주사 바늘로 찔러가지고 외부의 미생물이 내부로 침입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이곳 국소적인 이 지역에서 보초병 같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식세포, 뭐 마크로파지라고 부르는 세포인데요. 이 대식세포는 이 지역적으로 침입한 외부 물질을 이런 어떤 미생물이 들어왔다고 하면은 이 대식세포가 얘를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잡아먹고 나서 이 대식세포가 하는 일은 이 국소적인 지역에 이런 미생물이 침입했다는 것을 다른 세포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크로파지가 분비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우리 사이토카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이토카인은 다시 혈관 내로 이동을 해서 넌 셀프가 침입했다는 사실을 온몸 전신에 전파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혈관 온몸에 있던 백혈구들이 이 사이토카인의 농도가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신을 순환하던 백혈구들이 이 손상받은 이곳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남아있던 다른 외부 물질들을 같이 공격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혈액을 떠돌던 다른 백혈구들도 이곳에 오게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혈관 내부의 물질들이 특정한 조직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붓기가 발생하고, 우리가 그리고 열감도 나타나고 통증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붓기, 열감, 통증, 이 세 가지가 동반된 상태를 우리는 염증 상태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염증이라고 하면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염증은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가 되면은 인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염증 반응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가 되지가 않겠죠. 반면에 염증 반응이 너무 과하다. 그렇다고 하면은 외부 물질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인 셀프까지도 손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염증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외부의 물질이 내부로 침입했을 때 요 외부 물질을 잘 무찔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 똑같은 외부 물질이 다음에 또 내부로 침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침투받았던 사실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여기서 드디어 항체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서로는 이 너무 길었죠. 네. 아까 대식세포 기억나시죠? 대식세포. 이 대식세포는 외부 물질을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를 이제 섭취를 하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섭취된 이 외부 물질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그 산산조각을 내게 되고, 그 산산조각이 난 절편 일부를 자기의 세포 바깥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식세포인데 외부 물질을 내가 잡아먹어서 이렇게 소화를 했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대식세포 말고도 이렇게 외부 물질을 섭식한 다음 이렇게 자기의 세포막 표면에다가 이렇게 전시를 하는 세포들이 있는데, 이런 세포들을 통틀어서 안티젠 프리젠팅 셀이라고 부릅니다. 줄여서 흔히 APC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안티젠 프리젠팅 셀들은 이렇게 내가 섭식한 외부 물질을 세포막에 표현을 한 상태로 이제 혈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혈관으로 들어간 APC는 다시 온몸을 순환을 하면서 이 혈관 속에 있던 다른 백혈구 중에 하나인 B세포, B셀과 만나게 됩니다. 이 B세포가 바로 오늘 최종적으로 얘기할 항체, 안티바디를 만드는 공장입니다.